이스라엘은 민주당의 지지를 빠르게 잃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 옹호단체가 현대민주당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곧 아메리칸 듀에서 J-스트리트의 일론 골든버그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일론 골든버그, J-스트리트의 수석 부사장이자 최고 정책 책임자이며 카말라 해리스의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고 그녀의 대선 캠페인에서도 고문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J-스트리트는 여러 해 전에 그들의 플랫폼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10년 또는 15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 정치에 깊이 관여하려는 의지도 그렇습니다. 수년 전부터 점점 더 공화당과 손잡으려는 모습이 두드러졌죠.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의견이 달랐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역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자체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정치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래는 초당적인 사안이었지만 미국에서 솔직히 초당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지는 그런 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미국 정치로 끌어들이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실질적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 유대인과 미국인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와 몇몇 이슈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확실히 압도적인 다수의 미국 유대인들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이 계속되고 가자 지구에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달성하려는 목표와 연관된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TV에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것과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정책 차이는 이제 이란 전쟁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미국에서 극도로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무소속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공화당원들조차도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실제적인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하나는 정치와 정치화이고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는 방향과 민주당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나 단절을 일으키기 시작한 원인입니다. 당신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과 더 진보적인 이들까지도 가장 먼저 저는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그 말 뒤에 곧바로 여러 가지 불만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진짜로 동의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는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야. 물론입니다. 제가 친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이유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8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죠. 제 부모님은 미국인이에요. 그분들은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이스라엘이 제 정체성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은 채로 자랐어요. 지금도 그게 제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과 그 나라에 대한 애착,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애착,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제가 스스로를 친이스라엘이라고 정의할 때, 사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라 대선 캠페인에서 제 일은 이런 문제에 대해 미국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미국 유대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이 민주적인 유대인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갖는 것에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10월 7일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것이 끔찍한 테러 공격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 즉 민간인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을 절대 아무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알던 분들이라든가 여기 특히 제이 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다양한 관계를 가진 이들을 알고 있었고 인질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제가 미국 정부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행동한 방식, 그리고 지금도 가자지구나 서안지구 같은 곳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는 스스로를 진보적 시온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런 기준과 역사에 부응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 입장과 견해는 이스라엘 내에서는 소수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인구 중 10%나 20% 정도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의미 있는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친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친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판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정한 평가입니다. 미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솔직히 이스라엘인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직접 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소수의 이스라엘인들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직접 가서 팔레스타인 쪽 상황이 어떤지 보는 것이 건전하다고,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지 않고 여전히 팔레스타인인들 대다수가 두 국가 해법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당신은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선 저희 제이 스트리트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제가 23국가 해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사이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넓은 지역적 맥락, 즉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와 그 주변의 아랍 세계 23개국과 평화를 이루는 협정의 일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역적으로 통합된 세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게 당장 내일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가 해소된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 정부에서 맡았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 수년을 보냈고 수백 명의 이스라엘 안보 관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안보를 위한 사령관들이라는 조직과 프로젝트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더 넓은 지역적 맥락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모두와의 지역 평화가 포함된 미국의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비무장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실제로 그 수치는 꽤 높습니다. 여전히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스라엘인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지도자가 있고 진전을 이룬다면 팔레스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도 이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길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신뢰를 준다면 모든 측에서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외교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견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들 중 약 50%가 두 국가 해법에 찬성합니다. 즉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의미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모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주는 사실상 단일국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 정체성을 잃게 되고 저는 그 방안이 통할 것 같지 않으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그들이 두 국가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현재의 길을 계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길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갖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및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어디로 휴가를 가는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바라는 바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최근 투표를 보셨겠지만 제이 스트리트는 원칙적으로 그 투표에 반대했습니다.
성명서에 여러 뉘앙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원 완전 중간에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제이 스트리트 같은 단체들은 본질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친이스라엘, 친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항상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들을 지지하지만 XYZ를 바꿔야 한다는 뉘앙스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도 반이스라엘이나 반유대주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과 비슷한 다른 옹호 단체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단체들과요. 정치적 보호막을 위해 거의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단체들과는 달리 말이죠. 네, 맞아요. 그건 저희가 겪는 큰 도전이고 10년 전에는 없던 문제예요. 10년 전만 해도 제이 스트리트는 에이펙과 논쟁했고 에이펙이 이스라엘 정부의 모든 요구에 초당적 지지를 보냈던 것이 미국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의회에서도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도 많이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 단체들과 논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왼쪽인 사람들과 방송에 나가 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 중 일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다 포기하자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손을 떼자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재하자, 이스라엘을 고립시키자, 이스라엘을 처벌하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끝내자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것만으로 반유대주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반유대주의에서 비롯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운동 참여자 중엔 반유대주의자도 있고 단순히 그렇게 믿는 이들도 있죠. 맞죠?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반시온주의자들이지만 그 점과 그 차이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엔 분명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우리의 입장이 아니며 대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아이언돔, 탄도미사일 방어, 로켓 방어를 위해 로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동안 제이 스트리트는 안보 관계의 지속을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상 지난 몇 년 사이에야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미국 법에 맞게 판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 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냐민 네타냐후에서 라마 네타냐후, 린지 그레이엄까지 모두가 말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재정적 보조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선도 그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를 들어 지난주 하원에서 있었던 표결을 보면 이 원조를 삭감하거나 완전히 없애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원들은 네타냐후 정부의 실망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0명 중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마 80명에서 85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끊어버리자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로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원에서 취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큰 중심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자는 순수한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당을 여러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일부를 다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혹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당이, 여러분 조직이 적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한 건가요? 사실 저희는 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줄곧 같은 입장에 있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제이 스트리트에 합류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거의 내내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 정치가 정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저희가 도를 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압도적인 다수가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왼쪽으로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 대부분은 정말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민주당 초강세 선거구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선거운동 후 제이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제 일은 유대인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었죠. 저는 유대인 유권자 대상 활동을 총괄하는 전국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운동에서 가장 크게 들었던 목소리는 두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비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정부를 지지할 거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2023년 10월 8일에 이미 집단 학살이라고 외치며 시위에 나서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조용했고,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가 자유와 안전 그리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트리트는 그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쩌면 그런 목소리들은 더 조용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바로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예비선거와 논의를 시작하는 내년쯤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이 이 두 극단 중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결국 이스라엘을 포용하면서도 네타냐후 정부와는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간 입장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그게 국제관계의 일부다.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입장과 본인도 같은 입장이 있다고 느끼신다고 하셨죠? 제 말은 평범한 이스라엘 관찰자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여기 워싱턴에 있는데 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주당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 말은 그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친이스라엘, 친평화 철학이 민주당을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두 가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네타냐후 정부가 확실히 민주당의 지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모든 것이 즉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디 아이젠코트가 이끄는 정부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아니면 나프탈리 베네트나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이스트리트와 같은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이스트리트와 같은 입장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을 위해 다리를 놓고 다르게 행동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타냐후의 전략은 수년간, 그리고 이스라엘 극우파의 전략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0월 7일 이전까지는 본질적으로 하마스를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뒤 트럭으로 가자 지구로 들어가 하마스를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일한 다른 대안마저 약화시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하마스만큼 나쁘다고 했습니다. 제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들 나름의 문제들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마스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파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비폭력적인 전략을 추구하려 하고 외교적으로 관여하려는 의지가 더 큽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이스라엘 정부는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하마스를 강화하며 분열 상태로 뒀습니다. 둘국가 해법과 협상 파트너 모두 없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바꿀 의지가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들어서서 훨씬 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리고 참고로 제이스트리트로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의 20개 조항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계획이 별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마스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완고하고 무장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현실적인 전략, 즉 단계적인 접근을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 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철수, 일부 무장 해제, 또다시 일부 철수, 일부 무장 해제. 이것이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하마스와 같은 조직을 무장 해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만약 당신의 답이 그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서한 지구에서 보고 있는 일부 정착민들의 폭력을 멈추고 실제로 그것을 단속하며 이스라엘 정부가 예전처럼 서한 지구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스모트리치가 운영하는 정부에서 적어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영내 국가들과 훨씬 더 공개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고 진전을 이루며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민주당과 이스라엘이 항상 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관계를 재건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네타냐후가 승리하거나 교착 상태로 계속 청리에 남고 스모트리치와 벤 그비르가 여전히 함께라면 많은 미국 유대인들, 심지어 대다수도 손을 들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의 미국 유대인들 사이 지지율은 제이스트리트 쪽이 아니라 미국 유대인 전체 기준 약 25%에 불과합니다. 몇 주 전 AP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네타냐후와 함께라면 정말 앞날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대안이 있다면 다시 수습하고 재건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주 전에 람 이메뉴얼이 텔아비브에서 연설하는 걸 들었죠. 그게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연설이었어요.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의 미래에 대해 잠재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전해야 할 이른바 불편한 진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라면 불편한 진실도 말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 친구가 저에게 마이크라고 말한다면 난 널 사랑해. 하지만 너는 무례해. 침대도 안 정리하고 요리도 못하고 항상 그래. 만약 그 친구가 난 널 사랑해 라고 시작한 다음에 또다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들만 계속 말한다면 이건 람 이메뉴얼의 연설에서 들었던 내용과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나오는 많은 메시지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카말라 해리스도 선거운동 중에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죠. 유대인 고국의 미덕을 칭송하고 자랑하던 그곳과의 개인적 연결을 강조한 후 그동안의 잘못된 일들을 이야기했죠. 민주당 후보가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 후보가 친이스라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친이스라엘 지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소수의 그룹이 있습니다. 미국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30% 정도는 무조건 이스라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친이스라엘이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8년에 민주당 후보가 그 사람들의 표를 노리고 출마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 전체 인구의 지지율을 보면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체 인구가 그렇고 무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모든 유대인 유권자들은 이스라엘 문제로 투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문제로 투표하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비율은 매우 적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통 우선순위에서 보통 7번째나 8번째 정도로 둡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문제로만 투표하고 어떤 논리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반대하거나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을 자신들이 지지할 수 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반면에 여론조사를 보면 즉 미국 유대인 대다수가 제이스트리트와 입장이 같음을 여론조사가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50야드 라인, 즉 중간에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권자에게 미식 축구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또 양쪽 30야드 라인 사이까지 넓게 아우르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운동의 위치입니다. 우리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지지해 줍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메시지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친구에 대한 당신의 비유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전의 친구와의 역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면 하지만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내왔고 친구를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줬으며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은 아마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만 친구였고 진지한 친구가 아니었던 사람의 말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예전에는 모두가 지지하던 관계였고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저는 백악관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10월 7일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항공모함을 이스라엘로 보내고 지지를 표명했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노력했고 저도 그때 100%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경고했죠. 처음부터 조 바이든은 우리가 9월 11일 이후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 길을 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지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역경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10월 이나 11월에 집권하지 않는다면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니 실제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앨런 골든버그 J-스트리트 수석 부사장 겸 정책 책임자님, 오늘 아메리칸 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